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2019 기도 대성회가 수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가나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온 참석자들은 교회의 부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일산 킨텍스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최한 2019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 현장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성회에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정계 인사, 국내 성도 등 1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배와 세계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한 예배 등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2019 기도 대성회. 파나마 호산나 국제선교회 에드윈 알바레즈 목사와 우크라이나 신세대교회 안드레이 튀신코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Por el destino de nuestra vida. David decía, el Señor cumplirá su propósito en mí. Que somos hechuras suyas, creados en Cristo Jesús para buenas obras. Así que nuestro destino requiere que nos renovemos y la oración renueva. Иисус может сегодня сделать чудо в твоей жизни. Иисус может все сделать, но ему нужна твоя вера. Я говорю, ему нужна твоя вер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는 성령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응답이 오기 전에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 대성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도 전해졌습니다.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한반도와 우리 사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신 성경 말씀대로 국민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으며 공동체 안에서 해법을 찾는 주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뜨겁게 드려진 예배와 간절한 기도. 이번 기도 대성회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청의 성평등 조례안이 통과된 뒤 도청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도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지난 22일 주일에도 경기도 거주 기독교인들은 경기도의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까지 도민들과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등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에 첫 등장한 성평등 조례, 2015년 1차 개정을 통해 동성애 옹호 논란이 있는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고 올해 2차 개정에서는 성평등위원회를 경기도 소재 모든 교회와 신학교, 선교원과 기독교 학교 등 사회단체까지 설치를 강요하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윤리와 도덕,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움직임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독교인들은 지난 20일 경기도청 앞 거리에 모였습니다. 홀리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에서 유만석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있어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만석 목사는 경기도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악한 문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자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문화를 통해 타락하고 배역하게 하는 이 문화를 가로막아야 하며 여호와의 영광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을 막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소강석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증경 회장은 성경적 가치와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가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본래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유가 없는 평등은 사회 혼란과 문화적 병리 현상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인권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누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차별합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왜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며 왜 여러분 교회 역차별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다양한 성의 평등이 아닌 남녀의 양성평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위반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경기도청 앞 온 거리가 울려 퍼지도록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빚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공정한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요. 말씀에 서서 진리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제대로 참 세상이 제대로 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이 집회에 동참해서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경기도민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제가 나와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기도의 자리.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기도민 크리스천들은 지난 주일 하루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속속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낙연 총리도 참석 예정인데요. 네, 일왕 즉위식에는 모두 5가지 의식이 있는데 지난 5월에 이 중 2가지를 치렀고요. 그 나머지 의식을 이번에 갖게 됩니다. 현재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황석천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일본 즉위식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일 텐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22일 즉위 내정전이라는 새로운 천황의 중요한 황위 계승 의례가 가을에 계속해서 행해집니다. 10월 22일에는 195개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천황이 안팎으로 즉위를 선언하는 즉위 내정전이를 거행하고 11월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미명에는 천황이 임직하는 동안 한 번만 이루어지는 아주 주요한 행사인 대상제가 전통적으로 우아하게 실행됩니다. 황궁 궁전의 가장 격이 높은 정전 송실에서 평안시대의 그림 두루마기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0년에 행했던 대로 최고의 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위 기념으로 55만 명 정도가 사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왕이 죽어야 왕을 계승하는 즉위식을 하기에 1년의 애도 기간을 끝내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전 계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즉위식 그 해에서 주요한 의례가 영위되기 위하여 계획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방영 내용들은 다양하나 특히 예전에 없던 생전 즉위 계승식을 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 등을 다룬 내용들이 눈에 띄고 이날 행사의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축하 온레이라는 축하 퍼레이드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유는 19호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각국 정상들도 속속 일본에 도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낙연 총리는 즉위식 참석 후에 아베 총리와의 일정도 예정돼 있죠.
네, 아베 수상은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천황이 즉위를 선언하는 22일 즉위 내정전에 맞춰서 방일되어 있는 이낙연 총리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으로서는 24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닫혀있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양국의 문제가 대화로 해결점을 찾길 바라지만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일 갈등 속 현재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화를 하겠다고 전제를 하면서 한편 한국 측이 이란 청구권 협정의 위반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무겁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국제법에 근거해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하는 것으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는 위기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국민과 국가의 큰 틀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국민의 경제와 외교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이제 얼어붙은 겨울이라면 모두가 봄을 기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과 아베와의 회담을 통해 얼어붙은 겨울을 녹이는 따뜻함을 기대해 봅니다. 화해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과의 화해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면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일 간의 만남을 좀 기대해 보고요. 더불어서 이번 화려한 즉위식 준비를 보면서 일본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들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해지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 화려한 왕궁의 채색옷을 준비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1%가 안 되는 일본의 기독교인들 또 그리고 일본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일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들이 찾아지길 바라고요. 일본이 주님의 땅으로 변화될 날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정치적인 문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의 역할도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미국 의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도 정치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지만 기도에서만큼은 한마음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n this deeply partisan political climate, it may come as a surprise to many people that a group of Senate Democrats and Republicans come together each week to pray. It is literally the most liberal Democrats and the most conservative Republicans. It's not just, the centrist group. Democratic Senator Chris Coons, who leads the group with Republican Senator James Lankford, tells CBN News it's the best hour of his week. We do two things we don't otherwise do. We listen to each other and we trust each other. The only non-senator present is Senate Chaplain Barry Black. Each week, a different senator is picked to share a message to the group. Because what you're sharing is exactly what an opposition research guy would love to know in your next campaign. Your weakness. How have you fallen short? What's been difficult about your childhood, about your marriage, about your public service, these aren't just sort of easy two-dimensional, these are folks really sharing of themselves. They close each meeting holding hands in prayer. Kuhn says friendships made in the prayer group have helped improve his working relationships with members. Look, it is really tough to throw a punch, at least verbally, on the floor of the Senate or in an interview when that morning you were holding hands in prayer. And that's powerful. That's important. From your perspective being here, do you feel like Washington is as divided as it feels like on the news? Yes. I'll tell you that the thing that's easy to miss is that we've got some incredibly smart and capable and motivated senators who all came here intending to make the country better. Yet we find it awfully hard to compromise. One of the trends hurting relationships on the Hill
is a lack of social interaction because lawmakers don't live here anymore. A generation or two ago, all senators moved their families here. And so they knew each other as parents on the edge of a soccer or baseball field, as much as they knew each other as, combatants on the Senate floor. And when you got up here, what did you expect as far as relationships with members of the other side of the aisle, and what have they been like? Well, Joe Biden, who preceded me, talked a lot at home about his strong relationships. And, when I was much younger and in politics, he'd talk about my friend Orrin Hatch and my friend John McCain. And I think, oh, come on, you guys are, right? You don't share any core political views. And as I got here and I got the experience, and I'd have to say the blessing of serving with, legislating with, traveling with Senator McCain, Senator Hatch, and a dozen other colleagues, I gradually came to realize it really is possible to be genuine friends. Coons says one of his best friends and mentors here is someone with whom he shares no political views, Republican Senator Johnny Isakson of Georgia. If you're willing to do the work, if you're willing to, travel together, meet each other's families, spend time listening, you can build amazing relationships here. He admits, though, some take a long time to heal, such as the recent Supreme Court confirmation of Justice Brett Kavanaugh. There was a particularly heated exchange with Senator Graham, who I have traveled with, I've legislated with. I'm fairly close to Senator Graham. And that was a particularly hard moment for me. A week later, Graham reached out to Coons with an invitation to meet with Jared Kushner and hear the administration's plan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He admitted it took a few days of consideration before finally accepting. And I came home and, my wife said, "What are you doing meeting with Lindsey Graham?" And I said, "Honey, I'm still mad about the Kavanaugh hearings. Don't get me wrong. I'm still upset about that. But it was a meeting about peace." And, my job is to figure out a way to keep working with Senator Graham on the things that we share and we care about and are important to our country. Coons hopes in time they can overcome the past and reconcile. It is hard. It is not easy to get over some of the fights we have here. But that's what I think the people of Delaware hired me to do, is to stick to principle on issues of core principle, but work across the aisle and find ways to respect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A strong motivation for Coons to restore relationships is his awareness that the world is watching. And in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y look at the Senate and they look at the Congress and they look at the United States and they say, democracy doesn't work. Mm-hmm. That's bad. So I remind my colleagues, look, folks, it's not just our kids who are watching. It's our kids, it's the rest of the world, and it's history. And we have to show that this is the best way to resolve conflict peaceably and that we can really solve those problems that the average American wants us to tackle. Coons tells me he hopes the upcoming divided Congress can force both parties to compromise on major issues that Americans are ready to see resolved.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이미 지난주에 보도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남북한 축구 경기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도 축구 경기가 시작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었죠. 네. 평양에서 15일 날 열렸습니다. 관중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또 네. 무관중 경기도 그러니까요. 선수들한테는 굉장한 압박이죠. 북한이 이번 경기를 무관중 또 무중계 경기로 한 것은 아마 승부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뭐 손흥민 등을 비롯해서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축구에 관해서는 북한이 좀 자기들이 실력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13일이 체육절이었습니다. 북한에. 네. 그러니까 체육을 북한은 이 정치의 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체육절에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하는데 네. 본인들이 경기를 진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좀 피곤하죠. 네. 사실은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경기 중계에 대한 네. 그 사람들은 좀 악몽이 있죠. 사실 1차전에서 브라질하고 이제 했을 때 2대1로 졌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선전이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브라질한테도 2대1 정도로 하면 포르투갈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다음 중계를 전례가 없이 생중계를 아. 했습니다. 그랬다 7대 0으로 졌죠. 그래서 네. 뭐 여러 사람이 피곤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서 질 수 없다라는 이제 강력한 경기 전술도 있고 또 심리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수들이 스마트폰 요즘 안 갖고 들어가는 네. 세상이 없죠. 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제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 맡기고 이제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제 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네. 조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자명종 시계를 다 준비를 해서 아침에 시간 맞춰서 그걸로 이제 일어났고 예. 뭐 외부 외출이 없었고요. 설마 무관중 경기를 하겠냐 그런데 현장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큰 경기장에 뭐 사람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유니폼 보통 선수들이 이제 땀 흘린 유니폼을 네. 이제 교환하면서 친선을 강조하는데 네. 뭐 그런 질문을 받고 뭐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맞습니다. 할 정도로 경기가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힘들었고 그래서 뭐 총괄적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네. 큰 성과였다. 사실 또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 역도 경기에는 또 쉽게 뭐 그러니까요. 중계반을 받을 정도입니다. 역도는 이제 북한이 좀 강하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어떤 축구 경기에서 졌을 경우에 많은 이제 이렇게 심리적인 위축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뭐 이게 예의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경기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뭐 좀 상당히 이례적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팽팽했던 남북 대결의 의미를 좀 중심으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북미 실무 협상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스웨덴에서 제안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어렵게 이제 스톡홀름에서 실무 접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하루 만에 이제 양측이 합의를 하지 않고 헤어질 때 이제 중재 맡은 이제 스웨덴에서 네. 2주의 회담을 하자.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정례적인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 사실 김명길 대사가 이제 거기 밤에 심야에 기자회견을 했죠. 미국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새로운 창의적인 안들을 가지고 왔다. 네. 양측의 주장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어떤 이 개발 또 실험 발사 등을 유보한다면 섬유나 광물 자원의 수출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종전보다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였는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변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2011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1개 중에서 지난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5개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된다. 네. 이제 그럼으로써 미국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이제 격렬하게 그 심야 기자회견을 했고 그 뒤에 이제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는 듯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네. 2주의 실무 접촉이 좀 회의적인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주가 지났지만 양측이 만난다라는 소식은 지금 전해지가 않고 있어서 예. 양측의 기싸움이 또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교수님 그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할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네. 미국 지금 국내 정치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트럼프 대통령이 존 바이든을 수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압력을 감으로써 지금 미국 외교부 일가와 국회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고 워싱턴에 가서 뭐 양측이 아주 심각한 발언을 하고 낸시 펠로우가 손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는 사진까지 이제 공개할 정도로 국내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아. 두 번째는 실무 접촉에서 북한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지 못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또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더 양보를 한다든가 또 북한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뭐 트위터는 뭐 알다시피 뭐 지켜보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이제 그게 상투적인 표현인데 이번에도 또 뭐 그 표현을 쓰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에 올릴 문안이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지금 겹치면서 지금 뭐 2주 이상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트위터에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국내 정치, 미국의 국내 정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 자체가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올해 안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으로까지 나아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년 차고 내년 이제 11월에 선거입니다. 재선을 위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재선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심산으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의 이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무리한 수를 두었다라는 데 대해서 미 국무부에 특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이런 관리들이 사표를 낸 다음에 하원에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역시 민주주의라는 게 상당 부분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코너에 몰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를 지금 살펴볼 시간이 마땅치 않고 또 최근에는 내년도 G7 정상회담을 본인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그 리조트에서 개최하려다가 민주당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강력한 비난을 트위터에 올린 다음에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짐으로써 국내 정치가 본인의 뜻대로 지금 잘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핵 문제까지 지금 신경을 쓰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시리아에 또 철군을 한 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까지 쿠르드족을 버렸다. 쿠르드 철군이라고 그러죠. 터키가 이제 미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쿠르드족을 지금 아주 소탕 작전에 나옴으로써 미국이 중동 문제에서 발을 빼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미국을 도와줬던 쿠르드족까지 내보내는 것은 동맹에 대한 의의가 아니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교에 관해서 본인이 잘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성과는커녕 지금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이해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온위만치 가까운 사이가 없겠죠. 특히 뭐 이들은 스위스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5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온위보다도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뭐 이제 일종의 정상회담을 뭐 거의 3번 정도 지금 한사홍탕에서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긴 하지만 너무 강공일변도라는 지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또 김여정 부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오빠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이 일반 관료들이 감히 자신의 지도자한테 못하는 얘기를 설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온의가 아니지만 국가 통치에 또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이 김여정 부위원장이 오빠를 설득해서 대미 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고 도발을 자제하는 시나리오가 가동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또 북한 얘기를 좀 이어서 나가자면 지난주에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간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미국 압박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향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이 이제 3마리가 그렇죠. 앞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탔고 두 번째 뭐 김여정도 탔고요. 다른 말들은 약간 백마에다가 까만 털들이 섞였는데 김정은 위원장 탄 말은 완전히 백마죠.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지금 굉장히 추운데
저도 저 북한에서 백두산을 가봤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에서 저기가 이제 백무도로라고 그래서 삼지연광에서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저게 한 50분 정도 버스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 찍었고 이제 정상 근처에 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역시 백마가 아버지 김정일 시대하고 대비가 되죠. 그러면 왜 저기를 갔느냐? 날도 네. 추워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죠. 네. 일단 북한 내부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민들에게 이렇게 지도자의 강건하고 지도자의 아주 저돌적인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조작일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외부에 대한 메시지죠. 김 위원장이 저기를 갖다 놔보면 큰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특히 장성택 고모부 처형하기 전에 네. 백두산을 갔다 왔고 또 ICBM 발사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도발 이전에 저런 데를 한 번씩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회담이 안 풀리는 데 대해서 연말까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시한을 정해놨는데 네. 가닥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네. 뭔가 사전에 시그널을 좀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그냥 가면 좀 이미지가 약하죠. 흰눈에 흰말을 타고 가서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무래도 중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갔다 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게 네. 뭔가 또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걱정이 되는데 네. 이번 거는 굉장히 북한에서 저 사진을 내보내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무슨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교수님 또 내일부터는 일왕 즉위식 일정이 진행되잖아요. 또 우리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지금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정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국제 정세가 녹록치 않습니다. 이제 특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얼어붙은 상황인데 이제 일왕 즉위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방일을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일종 정상 간 회담을 합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양보도 없다라고 사전에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지도자 간의 접촉이 문제를 푸는 한 번의 뭐 마술 요직 뭐 매직 그런 방망이는 아닐지라도 네. 그래도 일단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을 하고 양측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도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피해를 볼 줄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일본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선에서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11월에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네. 이제 한국이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중단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제 분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이 일단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하고 또 일본은 이제 대한 수출 조치를 이제 철회하는 네. 이제 그리고 일종의 징용 배상 문제를 어떻게 접점을 찾는지에 관해서 일단 숨을 돌리는 차원에서 양측이 기본적인 합의를 갖고 다시 이제 또 실무적인 접촉을 이어감으로써 한일 관계가 올해 해가기 전에 네. 정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14만 명의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 신앙인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서 한국경찰선교회 회장 김병철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이 경찰의 날이잖아요. 이 경찰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 또 어떤 행사들도 열리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달 뒤에 10월 21일 날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경찰의 어떤 시작이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그 날을 기념해서 경찰의 날을 기념식을 하고요. 경찰의 날 기념식은 정부 행사이기 때문에 네. 경찰관들이 다 정부 행사에 참여하고 네. 저희 선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가 없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날 기념식 뭐 이런 개념도 좀 알게 됐는데 한국경찰선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설립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경찰 근무 환경이 여러 가지 많아서 네. 신우의 활동이 어렵다는 경찰관들의 요청이 있어서 2002년도에 경찰 신우회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네. 발족이 됐습니다. 네. 발족이 돼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목 제도로서는 확장성이 없구나. 그래서 경찰 선교회가 직접 찾아가는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2008년도부터 경찰 출신 목회자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 하여금 근무 현장 직접 찾아가서 네. 말씀을 전달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러한 직접 선교 방식으로 지금 현재 선교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된다면 지금은 서울, 인천, 전남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의 사역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듣다 보니까 주요 사역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우리 경목의 어떤 그 활동이 네. 지교회가 있습니다. 경목 목사님들은 네, 네. 지교회가 있고 그리고 경찰 신우회 날에 와서 네. 신우회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또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에 이때 와서 행사를 인도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역 또 제자 양육 네. 1대1로 하는 신앙 상담 이런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목 목사님들이 자기 사역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경찰 선교에서 보완하는 그런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역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우리 직원들이 보면 우리 경찰관들이 일반인들 봤을 때 굉장히 강하고 터프하고 이래 보이는데 네. 경찰 직무를 하는 그 당사자는 네. 경찰 직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갖다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하고 또 선배로서 인생 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한국경찰선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현재 기독경찰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 국민들의 보호마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 경찰 보호마율은 9% 선에 일반 국민들의 보호마율의 한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경찰 직무가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경찰 직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찰 선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네. 기존의 경목실 중심의 예배 중심, 행사 중심의 어떤 사역으로서는
복음을 확장시킬 수 없다 예. 하는 그런 한계점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의 직무가 보면 대체적으로 집회 시위 관리를 제외하고는 대개 10명 이하의 소수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수가 움직이는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자면 신앙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기존의 어떤 경목 방식으로는 그러한 패러다임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평신도 사역자를 좀 많이 양육을 해서 네. 그분들 같이 근무하면서 신앙 상담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직무적인 특성상 이렇게 종교에 대한 언급이나 권유를 하는 거 상황상 좀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런 점들을? 경찰 업무라는 게 법 집행이고 단속 네. 업무고 범위를 근거하는데 사실상 어떤 단속을 해놓고 단속당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네.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직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경찰이 법 집행을 강하게 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질서 유지와 봉사 유지라는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또 어려운 점이 많은 그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과 또 일치합니다. 네. 사랑과 공의라는 어떤 그리스도의 정신과 경찰의 봉사와 질서라는 그런 정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음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네트워크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경찰 선교회와 한국교회 선교회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좀 있었나요? 변화보다 1966년도 경목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에 경목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경찰과 교회 협의회, 줄여서 교경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가 경목의 모든 사역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적인 어떤 교회와 경목식으로의 관계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유지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찰 14만 경찰 선교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군은 군선교 연합회가 쉽게 교단 연합체로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인 군선교를 컨트롤하는데 네. 경찰은 지역적인 경목실과 지역 교회와의 협의체만 있지 네. 전체적인 경찰 조직 14만 경찰을 컨트롤하는 그런 선교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로는 교단이 참여하는 선교연합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말하자면 이분들에 의해서 경찰 선교가 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앞으로 경찰 선교회의 비전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경찰 선교회에서 늘 기도하기로는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 선교회는 경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 그게 교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걸 갖다가 교단에 지금 요청해서 2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겸임제를 하고 있는 경목제를 네. 전임사역제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임제로서는 경찰 선교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사역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찰 내부에서도 선교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경찰관 14만이면 그 10%인 적어도 14,000명 정도의 평신도 사역자가 경찰관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세 가지 점을 놓고 제 선교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찰선교회 회장 김병철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적 부흥과 평화를 위한 2019 기도대성회가 수만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거주 기독교인들이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정책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한국경찰선교회는 기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앞장서는 복음 경찰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19 통일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여러모로 답보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줬을 텐데요. 성급하지는 않되 신뢰를 잃지 않는 한반도 정책이 좀 새롭게 제시돼야겠습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